할아버지 베루스로부터 나는 어진 성품과 자제력을 배웠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세인들의 평판은 내게 겸손함과 대장부다운 기질을 갖게 했다. 3. 어머니에게서 헌신과 자비 그리고 절약과 절제가 몸에 밴 습관을 보며 자랐다. 그리고 부자들의 소비 생활보다는 소박한 생활에 참다운 기쁨이 있음을 배웠으며 나쁜 짓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 마음속에 품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증조부 덕분에 공교육에 연연하지 않고 훌륭한 스승을 집으로 초빙해 배울 수 있었다. 그분으로부터 교육을 위해서는 절대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나의 스승으로부터 경기를 관람할 때나 검투사들의 결투를 관전할 때는 어느 한쪽 편을 들어 일방적으로 응원하지 말 것을 배웠다. 그리고 남을 중상모략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철학자 디오그네투스로부터 자질구레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 것, 마귀를 쫓고 기적을 행한다는 꿰매 현혹되지 말 것, 구경 삼아 싸움을 붙이기 위한 목적으로 메추리 같은 날짐승을 기르지 말 것, 표현의 자유를 존중할 것, 바키우스를 비롯하여 탄다시스, 마르키누스와 같은 철학자들이 남긴 말을 늘 가까이 익힐 것,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 젊은 시절부터 대화록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질 것, 누추한 잠자리에 만족하는 그리스인들의 수행법을 실천할 것 등을 배웠다. 루스티쿠스로부터 훌륭한 인품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함을 배웠다. 또한 그에게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꾸민 거짓 이론에 속지 말 것, 막연한 추측에 근거한 글을 쓰지 말 것, 남에게 도움이 안 되는 훈계를 삼갈 것, 학식이 높다거나 수양을 닦은 사람인 양 과시하기 위한 선행을 베풀지 말 것 등을 배웠다. 또한 가문이설이나 미사여구를 멀리할 것, 평상복과 외출복을 가려서 입을 것, 누군가에게 보낼 서한을 작성할 때는 루스티쿠스가 시누에사에서 어머니에게 쓴 편지처럼 간결하게 작성할 것, 나를 모욕했거나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이라도 화해할 뜻을 비칠 때는 기꺼이 받아들일 것, 책을 대충 이해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 것, 수다꾼들의 의견에 섣불리 동조하지 말 것 등을 배웠다. 그가 소장한 도서를 빌려준 덕분에 나는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을 얻게 되었다. 아폴로니우스로부터 나는 자유롭게 사고하고 목표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고한 의지력을 가질 것을 배웠다. 또한 자식을 잃거나 병을 얻어 큰 고통을 당했을 때에도 단 한순간도 흔들림 없이 이성적 태도를 견지할 것을 배웠다. 그는 더없이 표리부동한 인간도 사랑할 줄 알았고 남을 가르칠 때는 괴팍스러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산증인이었다. 삶의 심오한 철학적 의미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늘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는 호의를 베푸는 친구에게 비굴하게 아첨하지도 무관심을 가장하지도 않았다. 9. 섹스투스로부터 온화한 인품으로 가정을 화평하게 다스리는 아버지의 본보기와 자신의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범을 보았다. 친구를 대할 때에는 누구에게나 공평했고 그들의 관심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며 무지한 자를 배려했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세우는 자들에게도 관용을 베풀었다. 포용력이 있어 어떤 의견도 수용할 수 있었기에 사람들은 달콤한 아첨의 말을 듣는 것보다 그와 함께 하는 것을 좋아했다.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더할 나위 없는 존경을 받았던 그는 지적이고 명료한 원리원칙주의자였으며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한 삶의 방식을 견지했다. 또한 격정으로부터 자유로웠던 그는 누구에게도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내가 아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인간에 대한 애정이 깊었으나 떠들썩하게 이를 과시하기보다 무언중에 만족감을 표시할 줄 알았으며 해박한 지식을 갖췄음에도 허세를 부리지 않았다.
문법학자 알렉산데르로부터 남의 흠결을 들추는 것을 삼가고 거칠고 부적절한 문장을 썼을 때에는 지적하기보다 올바른 표현 방법을 요령 있게 소개하는 법을 배웠다. 예컨대 대답을 하거나 동의해주는 방식을 취할 때는 내가 알고 있는 답을 제시하기보다 함께 문제를 탐구하는 태도로 임하라고 가르쳤다. 11. 프론토로부터 나는 시기심, 교활함, 위선과 같은 폭군적 속성에 대해 배웠고 우리 가운데 고위층에 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남을 위하는 마음은 부족하다는 것도 배웠다. 12. 플라톤 학파인 알렉산드로부터 나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는 일은 글로도 말로도 금해야 하며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주변 친지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임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13. 카룰루스로부터 친구가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비록 그것이 수긍하기 어려운 것일지라도 무시하지 말고 친구와의 관계가 한결같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도미티우스와 아테노도투스가 그랬듯이 스승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14. 친형제나 다름없는 세베루스로부터 혈육을 사랑하듯 진리와 정의를 사랑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으며 그를 통해 트라시아, 헬비디우스, 카토디온, 브루투스와 같은 인물들을 알게 되었다. 그에게서 만인에게 평등한 법률을 바탕으로 한 통치 철학을 정립할 것을 배웠으며 만인에게 평등한 의사 표현의 자유, 권리, 정신에 입각한 정치 이념, 그리고 피지배자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지도자가 지녀야 할 철칙이라는 것도 배웠다. 또한 이를 통해 철학이 임하는 나의 자세는 한결같아야 하고 구람이 없어야 하며 늘 선을 행하고 아낌없이 아량을 베풀며 밝은 희망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벗들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조금도 의심치 말 것을 배웠다. 또한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에게는 나의 의견을 숨김없이 피력할 것을 배웠으며 친구들로 하여금 내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짐작할 필요가 없도록 나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는 법을 배웠다. 15. 막시무스로부터 나는 그 무엇에도 흐트러지지 않은 정신력을 갖기 위해서는 극기심을 단련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덕분에 나는 건강을 해쳤을 때에도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도덕성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주어진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 불평 없이 완수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사람은 어디서든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힐 수 있어야 하며 그 어떤 경우에도 상대가 악의를 품고 있지 않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배웠다. 나는 그가 놀라거나 반가운 마음이 있어도 그것을 겉으로 내색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급히 서두르는 것도 본 적이 없다. 또한 지금 해야 할 일을 나중으로 미루는 법이 없었고 한 번도 당황하거나 낙심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분노를 억지 웃음으로 감추려 들지 않았고 의혹이나 격정에 휘둘리는 법도 없었다. 박의 정신이 몸에 배어 있어 언제든 남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그 어떤 그릇된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절대로 정도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또한 그 누구도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행동했으며 자신이 남보다 더 잘난 사람이라고는 감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 외에 그는 남을 유쾌하게 하는 유머 감각이 있었다. 16. 아버지로부터 나는 온유한 성품을 정신적 유산으로 받았고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밀고 나갈 것을 배웠고 영예에 대한 허영심보다는 노동과 인내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아버지는 공익을 위해서라면 그 누구의 의견도 기꺼이 경청했으며 상대가 누구든 이룬 업적에 걸맞은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철칙으로 삼았다.
또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를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소년을 탐하는 마음을 극복했으며 스스로를 국민의 우위에 있다고 여기지 않았으며 해외로 원정을 갈 때는 친구들에게 동행해 달라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달라는 등 정신적 부담을 주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사정이 있어 동행할 수 없다고 할 경우 절대 부담을 주지 않았다. 깊이 생각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늘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고 끈기가 있었고 첫눈에 만족스럽더라도 조심스럽게 재검토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친구와의 교제는 쉽게 실증내는 법 없이 오래 지속하되 집착에 가까운 우정은 경계했으며 그 어떤 경우에도 마음으로 만족을 느끼고 즐거워했다. 또한 먼 장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었으므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소한 일도 미리 대비했다. 쉽게 얻은 인기와 아부를 경계했으며 한 제국의 통치자로서 늘 조심스럽게 업무를 수행했으며 재정 지출을 꼼꼼하게 관리했으나 거기에 따른 어떤 비난도 인내심을 갖고 견뎠다. 신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선물을 하거나 인기에 영합한 아첨을 하지도 않았다. 매사에 진지한 태도로 임했으며 심술궂은 생각이나 행동을 늘 경계했다. 진귀한 물건에 현혹되지 않았으며 기본 생필품은 물론 자신에게 넉넉한 주어진 물품을 사용할 때에도 거만하거나 변명하는 법이 없었고 허세를 부리는 일도 없었다. 또한 자신이 갖지 않은 물건은 절대 탐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를 두고 유복한 집안에서 자란 망나니라거나 공론가며 궤변가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없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일러 말하기를 원숙한 인격의 소유자로 감언 이설에 속지 않는 사람이며 자신의 일은 물론 다른 사람의 일도 능숙하게 처리할 줄 아는 능력자로 인정했다. 그는 내실 있는 철학자들을 깊이 존경했으나 그렇다고 떠벌이 철학자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도 않았다. 또한 그는 잘난 척하며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 없이 자신의 생각을 납득시킬 줄 아는 진정한 소통의 대가였다. 그는 건강관리도 적절히 했는데 이는 목숨에 집착하거나 아름다운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건강에 늘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불필요하게 의사를 찾아가 긴 시간 치료를 하거나 혹은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는 잘못된 의학 상식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지도 모른다. 그는 특출한 자질을 갖춘 사람들, 예를 들어 법률이나 도덕에 해박한 학식을 갖춘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시기심 없이 자신을 낮출 줄 알았으며 기꺼이 도움을 주어 서로가 그 명망에 걸맞은 영예를 누렸다. 언제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지만 절대 허세를 부리지는 않았다. 그는 변화와 동요의 한가운데 있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기를 원했으며 두통으로 끔찍한 고통을 당할 때에도 통증이 사라지면 즉시 활기를 되찾아 정무에 복귀했다. 그에게는 감출만한 비밀이 없었으며 어쩌다 갖게 되는 비밀이라고 해봐야 공공부문에 관한 것이었다. 공식 행사, 공공건물 신축, 백성에게 내릴 하사금 등의 업무는 더없이 신중하고 알뜰하게 챙겼다. 모든 공무를 행할 때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수행하는 것일 뿐 업적을 통해 명예를 추구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예정에 없는 시간에 목욕을 하지 않았으며 불필요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먹는 음식이며 입는 의상의 재질과 색상, 자신이 부리는 하인의 용모 등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입는 옷은 로리움에 있는 별장에서 보내왔고 일상용품은 라노비움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투스쿨룸에서 세금 징수원이 용서를 빌었을 때 그가 취한 행동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는 늘 그런 식으로 행동했다. 그에게는 가혹함, 무자비함, 폭력성 혹은 다혈질적인 면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는 마치 시간이 넉넉한 사람인 양 모든 것을 철저히 살폈고 매사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차분하게 정무를 수행했다. 소크라테스가 했던 것처럼 충동을 억누를 줄 알았고 탐욕에 몸을 맡기는 일 없이 있는 현실에 만족하고 즐길 줄 알았다. 일시적인 충동에서 자유로웠던 그는 한결같이 맑은 정신을 유지했으며 만사에 빈틈이 없었고 강인하고 불굴의 정신을 지닌 남자의 증표였다. 이는 막시무스가 병상에 있을 때 보여준 행동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17. 나는 신의 은혜로 부모님이며 누이를 비롯하여 스승, 친구, 친척, 지인 등 거의 하나같이 훌륭한 사람들을 곁에 두었다. 사실 내가 환경만 조성되면 시험에 들 만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기질을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경거망동하지 않았던 것은 신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이다. 신의 가호로 나는 시련에 빠질 수 있는 많은 상황을 피했다. 할아버지 첩의 손에서 오랜 기간 양육되지 않았던 것, 청년기에 접어들어 남자다움을 증명하는 시기를 늦출 수 있었던 것도 다 신의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통치자인 아버지를 둠으로써 자만심을 버릴 수 있었고 수놓은 화려한 의상, 횃불, 동상, 호위병과 같은 과시적인 것 없이도 왕실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올바른 통치자로서 국익을 위한 정무 수행 시 게으름을 피우거나 천박한 생각에 빠지지 않았고 일반인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도 배웠다. 나를 존중하고 아껴주었으며 언제나 스스로의 행동을 점검하는 철두철미한 도덕성을 가진 형제를 보내주신 것도 신께 감사드린다. 또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온전한 자녀를 주신 것도 감사드린다. 내가 그 분야에 재주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완전히 빠져들었을지도 모를 수사학, 신문학을 비롯한 각종 학문에 더 이상 탐닉하지 않게 해주신 것도 신들 덕택이며 스승들의 나이가 아직 젊다는 이유로 그들이 바라는 영예를 미루지 않고 일찍이 합당한 영예를 수여한 것도 신들 덕분이다. 아폴로니우스, 루스티쿠스, 막시무스를 알게 된 것을 감사드린다. 또 왜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살아야 하는지, 그러한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주 그리고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간혹 나의 부족함으로 신들의 꾸지람이나 신들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듣지 못해 잘못을 저지르는 일은 있었으나 나는 변함없이 신을 영접했고 신들의 은총과 영감에 의지하여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자연의 섭리를 따를 수 있었다. 내 육신이 오랜 기간 그러한 삶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리며 베네딕타나 데오도투스에 빠져 한 번도 허우적된 적이 없었으며 순간적인 정욕에 빠졌을 때에도 금방 헤어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린다. 루스티쿠스에게 덜어 실망할 때가 있었음에도 나중에 후회할 짓을 하지 않은 것에 감사드린다. 비록 어머니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지만 마지막 몇 년을 함께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누군가 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혹은 그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리며 내가 남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 처지가 한 번도 없었음에 감사드린다. 곰살궂고 검소했으며 나를 깊이 사랑한 아내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자식들을 위해 유능한 스승을 주신 것도 감사드린다. 또한 각혈이나 현기증과 같은 질환의 치료법을 꿈을 통해 알려주심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철학에 몰입해 있을 때 그 어떤 궤변가에게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고 역사가들에게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하거나 3단 논법을 추론하기 위해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드린다. 그리고 천체의 현상에 대한 연구에 깊이 빠져들지 않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린다. 이 모든 것들은 신들의 도움과 행운이 따랐기에 가능했다.